영어 방송하는 언니도 토크 방송하는 삼촌도 아이블로그. 팟캐스트, 모바일, SNS 방송할 땐 모두 아이블로그로 통한다. 1분 만에 파일 업로드. 속 시원한 아이블로그가 무료래요. 지금 나만의 방송을 시작하세요. 쉽고 빠른 아이블로그. iblog.com. 예, 오늘 이제 우리 제주 이민 팟캐스트 아주 멀리 왔습니다. 예, 멀리 지금 청수 우뚜르까지 왔고요. 오늘 만나뵐 분은 사실 이제 선주민이 이주민에게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이제 처음 녹음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또 반응이 좋고, 또 처음부터 이제 제가 제주에 이주를 했을 때 제주에 관련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주했을 때 제일 부족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주한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아니고, 진짜 물론 연고가 이제 없었으니까 진짜 그 제주 사람을 빨리 사귀어야겠다는 걸 했어요.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마을이 아니고 제주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다가와 주신 분이 계셨고, 제주의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주고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분이 계셨고, 지금은 마을에 들어와서 마을에 이제 마을과 또 시골 마을과 또 제주에 있는 로컬 푸드를 활용해서 성공한 사례로 많이 이제 알려진 곳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피자 굽는 돌하루방에 지금 이제 공동 CEO 공동 CEO지만 셰프님, 이제 저는 이제 자라보 형님, 우리 자라보 형님이신데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피자 굽는 돌하루방 공동 대표 중에 한 사람 장창원입니다. 예. 저는 원래 우리가 전공이 아니고요.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특히 제가 잘할 수 있는 요리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팟캐스트를 통해서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을 만나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게 사실 형님을 제가 이제 한번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유튜브였고, 그때는 이제 그 저지리 쪽에 있는 이제 약간은 그 농가에서 유튜브 인터뷰를 했었는데, 길게 오래 하지는 못했고, 근데 이제 지금은 작년하고 한 해 다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좀 그렇고, 얼마 전에는 또 이제 오마이뉴스를 통해서도 지금 이제 만나뵐 수 있었고, 제가 형님하고 뵌 게 한 3년 됐나요? 3년 정도 됐죠. 예. 그때 이제 우연히 저도 이제 와이프를 통해서도 처음 이제 알게 됐고, 저는 이제 그때 처음에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제주에 이주한 사람이 지역과 융화되어서 갈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주 지역을 나고 자라서 지역의 문화와 사람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견인을 해줘야 된다. 그런 필요가 있다. 그래서 꼭 사귀고 싶은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그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주를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제주 문화에 대한 오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해서 이 홍창욱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얘한테 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줘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때부터 이야기부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제주도가 고향이 아닌 다른 분들을 자꾸 접하다 보니까 좀 다른 세계 속의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다르면 이제 그 다름 자체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는 별개나 다른 세계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게 많았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제주도 문화라든가 제주도에서 늘상 해오던 일들 자체는 그 바른 길이 아니다, 잘못된 거다,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찌 보면 좀 안 좋은 말로 표현하면 좀 자기네보다는 후진 문화를 갖고 있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융화가 똑똑하고 뭐 이렇게
많은 재능을 갖고 있고 선진 문화를 갖고 이제 제주도에 내려와서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여기는 불모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내려온 사람들이 굉장히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늘상 하던 일들이 제주에서는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하고 싶은 거 많은데 막상 부닥치는 게 뭐냐면 그 어찌 보면 원주민 토착 원래 제주가 고향이 이 사람들과의 트러블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기득권 세력과 그런 것도 약간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자기네 그 외지인들이 와서 직업을 구해야 되고. 예, 직업을 구해야 되고 장사라는 걸 통해 자기 이제까지 해온 거를 옆에서 어느 날 다른 지역에서 와서는 자기 삶을 뺏어가. 너무 잘 되니까 옆에서 뭐 서비스라든가 뭐 예를 다른 제주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아도 다른 걸로 그러다 보니까 등 돌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그 제주를 이주해 오시는 분들이 나이대가 좀 있었어요. 맞아요. 예, 한 50대 그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인 안정권에 들고 뭐 그 내려와서 이렇게 영향력이 좀 적었었죠. 솔직히 이렇게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예, 그러니까 뭐 융화하지 않아도 굳이 뭐 당신은 당신들끼리 살아라. 난 나대로 살겠다라고 해도 문제 되지 않는 예, 그런 시대였는데 요즘은 너무 젊은 분들이 많이 내려오시고 눈에 보이는 거죠. 예, 그리고 제주 드림을 너무 많이 꿈꿔. 맞아요. 예. 근데 그 안에는 함정이 있다고, 함정이. 그런 꿈을 많이 꾸고 와서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예전에는 한 가지 이유로 내려왔다면 지금 한 100가지 이유로 제주도 내려와요, 사람들이. 다양해, 진짜. 굉장히 다양해. 예,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을 하는데, 이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거지, 같이. 이게 뭔가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나누어져 있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받아요. 지금까지도. 이게 그 모임을 가더라도 제가 이제 그 한 악기를 다뤄서 레슨을 가거든요. 거기서 무료 레슨을 가면 이제 제주 사람들과 이주해 온 사람들이 동시에 이제 레슨을 받는다면 나눠져요. 그 가르치는 분들한테도 구분이 돼요. 네, 구분이 돼요. 물론 이제 살아온 환경 때문에 서로의 의식이 맞는 통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주도에 왔으면 이왕이면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에 같이 가야죠. 예, 그런 생각에 자꾸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뭐 대표적인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사실은 이제 지역에 일찍부터 이제 이주를 해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제주에 이주를 해와서 뭐 장사라고 하는 거, 예, 그걸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또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찍 이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이렇게 시장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어떤가요? 그때가 한 30년 정도 전일 것 같아요. 80년대부터 거의 뭐 70년대, 80년대 이전은 정말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제주로의 이주가. 그렇죠. 관광은 이제 많았었지만. 네. 근데 이제 잘 나오는 경우는 80년대 물론 역사적인 그 배경도 있었지만 그런 건 배제하고 80년대 이후로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젊은 층들이 정말 많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도 정말 여러 가지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내려오는 데 반해서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들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경쟁이 안 되고 본인들끼리 경쟁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게스트하우스나 카페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많이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함정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제주도에 처음에 왔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불모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왜 불모지일까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불모지라고 하는 게 어떤 쪽의 불모지인가요? 예를 들어 네. 다른 지방에 있는 게 여기는 없는 거예요. 백화점 제주도 있어요? 제주도 있었다가 많이 파산했죠. 네. 이제 없어요. 인구가 지금 60만 가까이 돼가는데 이제 물론 제주시가 100만, 40만 정도. 예, 100만이라는 인구가 돼야 뭐 백화점 하나가 들어오긴 한다지만 그래도 백화점 하나 있을만 하지만 제주도에는 백화점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든다면 그냥 다른 지역에 있는 게 제주도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없을까라는 생각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안 하고 네. 없으니까 내가 하면 불편하다. 예, 내가 하면 되겠다. 그래. 네. 네, 맞아요. 물론 그게 맞는 데도 있고, 생각하죠. 예. 네. 근데 안 맞고 맞고 이유가 처음에 그 함정이 뭐냐면 제주는 시장이 작다는 거예요. 시장이 예, 서울의 한 동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 동 안에 제주도가 전체가 서울의 한 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 그러면 그 안에 카페테리아의 개수를 세보시고 그 동의 카페테리아 수가 몇이고 그런 거를 비교해 봤을 때 제주도 시장이 굉장히 작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제주도에서 거리상 운송비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커서 뭐 모든 식자재나 뭐 이런 뭐 건축 자재로 시작해서 모든 맞아요. 것들이 굉장히 다 비싸다고. 네.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하지 않고 이제 제주도 왔다가 서로 제살 뜯어먹기 이런 상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죠. 카페테리아 엄청 많잖아요. 지금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엄청 많잖아요. 500개. 바다가 무한정 많다고 해서 카페테리아가 무한정 많으면 그 장사가 다 되진 않잖아요. 네. 그래, 현지 제주도라는 거를 제주도를 알아야 그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제주도 내려오시는 분들이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굉장한 그 마음의 결정을 갖고 내려와요. 우리가 남자들이 군대 맞아요. 가듯이. 맞아요. 예? 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냥 옆 동네 이사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냐고. 예. 근데 정말 유배에 대한 그 역사적인 그걸 본인들이 직접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예? 정말 여기 가면 다시 못 돌아올 것 같은 아니면 뭔가 갇혀서 삶을 살고 같은 그런 틀을 못 깨 정작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경기도에서 서울 이사 가는 거 그렇게 부담 없잖아요. 뭐 금전적인 거 뺀다면. 예? 삶이 뭔가 막 달라지거나 그런 거 아닌. 제주도로 오면 어디 하와이 이민에 가까운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근데 여기는 대한민국이거든요. 맞아요. 예, 좀 비행기 값이 비싸다는 것 뿐이지, 문화도 본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갖고 그렇죠. 있고, 맞아요. 그렇죠? 유교 문화고. 예, 좀 이질적이고 독특한 문화는 분명히 갖고 있긴 하지만, 그 마음을 좀 더 편하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굉장히 그 결심을 하고 제주도를 내려오는데 편안하게. 예? 제주도 와서 안 되면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먹고 살다 와서 안 되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돌아갈 수도 있죠. 못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무언가를 완전히 이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뭐 이런 식의 목숨을 걸고 내려오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맞아요. 와서, 그렇게 예, 와서 이사 왔어요. 옆 동네 이사 와서 살아보고 나랑 맞으면 정말 그 제2의 발판을 이제 다지기 시작하고. 근데 정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예, 저럴 때는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언제든 돌아갈 수 있잖아요. 무슨 여기서 국적을 포기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만 타면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예? 그런 이제 일단 그런 마음의 인식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와서 그 대부분 그 여러 패턴, 제주 시내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뭐 시골로 들어가서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저도 이제 그 시내에서만 살다가 그렇죠. 이제 시골에 와서 장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것도 이질적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배척당하고
동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좀 외방 사람. 네, 외방 사람이라는 생각. 그냥 처음에 저도 좀 속상했죠. 난 제주도 토박인데 이 사람하고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분들은 나를 제주도 토박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외방 사람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외방 사람으로 봐요. 맞아요. 그럼 저도 처음 알았어요. 여기 와서. 그래요. 처음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깨달았어요. 아, 저 사람들하고 외방 사람이라는 인식을 깨기 위해서의 나의 움직임이 필요하더라고. 예를 들면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힘든데 하여튼 움직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대소사에 대한 일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 서울에 사실 때 아파트 사셨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 옆집에서 뭔 일이 이제 뭐 대소사가 있어요. 그 일을 보세요? 안 보죠. 뭐 제주 시내는 그래도 주민들 보긴 해요. 이런 주택단지는, 아파트는 모르겠지만 여기 좀 심해요. 예. 그 대소사의 그 참여나 비참여의 그 행동으로 통해서 그죠, 그게. 외방인이냐 아니냐에 갈려지더라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크게는 마을 행사, 작게는 그런 그 개인 간의 행사에 대해서 동참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외방인으로 남느냐 자기네 영역 안으로 들어오느냐 차이가 있더라고. 중요한 이야기인데 네. 그게 결국에는 이렇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참여를 하면 저도 이제 매 참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5월달 무슨 뭐 체육대회라든지 동네 간의 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버이날 행사라든지 그런 행사가 열릴 때 챙겨주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제 네, 그렇죠. 그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갈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군가 한 명 편이 있어야 너도 네, 와야 되지 않느냐. 네, 그렇죠. 네. 중간다리.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창욱시에 내려왔을 때 네. 중간자를 한 사람을 둬라. 이 현지인과 이주인 간의 중간에 있는 현지인 통한 사람을 둬서 네.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만나요.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냥 근데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은 이런 생각 갖고 있죠. 네가 알아서 움직여야지 내가 너한테 오라고 할 수 없다. 그죠? 근데 온 사람들은 몰라. 모르기도 하고 네, 가야 될지 초청을 안 했는데 내가 네,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안 가면 이제 욕 먹을 수 있는 거야. 얘는 이방인이라서 이렇다. 우리 이게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어느 정도까지 했다 생각을 해봤는데, 그 옛날에 제주 문화가 마을 단위로 이루어졌어요. 제주 문화가. 그러니까 맞아요. 제주도는 왕이 없는 동네였거든요. 지도자가.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하다 보니까 마을 규율을 중시하려면, 마을의 유계 질서를 지키려면 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른들 뭐 잘 많이 나이예요, 나이. 그죠? 그렇죠.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이 중요하죠. 왜냐면 뭐 계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껏 무슨 뭐 장군이나 이런 그 있지 않는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을 지키고 마을의 유계 질서를 지키려면 나이가 가장 중요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는 대학도 학번이 아니라 나이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잠깐 했었지만 공무원의 생활에서도 직급이 우선이 아니라 나이가 우선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다른 지방에서 이제 뭐 다 연결돼 있으니까 예.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마을, 제주도가 3일 잔치하는 이유도, 결혼식에 3일 잔치하는 이유도 마을 행사기 때문에 그래요. 상이 나도 마을 전체가 움직여지고, 이런 문화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쭉 이어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도 이제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룰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룰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그 안에 이제 괜당이라는 조직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고, 그 룰에 빨리 적응하고 빨리 움직이면 괜당이라는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거 보면 창욱 씨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 괜당이라는 거 안에 들어가서 일단 들어가야 그 안에 활동할 수 있거든. 그렇죠. 네?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은 그 안에 사람들과 이제 갈 수가 없어. 근데 일단 들어가서 활동하시는 거 보면 그거는 참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시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 있잖아요. 시골에 대한 어떤 정서나 공동체나 이게 다른 시골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냐면, 다른
전국의 다른 시골 같은 경우에 그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왜냐면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 다 어디로. 버려서. 서울이든 부산이든. 그래서 그거를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장점이 일단은 시에서 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마을 동해에 있다고 하면 아니면 뭐 주말마다 올 수 있는 부분이고 너무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거리가 네. 굉장히 가까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농촌 마을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이제 다른 데 비하면 지금도 이제 연세가 많기는 한데 그리고 제주시로 많이 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제주시에 있으면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 짓는 분들 많거든요. 하니까. 예. 그래서 그런 농촌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중요성을 좀 보고 있는데 아까 그 불모지라고 이야기하신 거 저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도 좀 조금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타성에 젖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게 뭐냐면 늘상 바다를 보고 바다를 살다 보면 바다가 아름다운지 모르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면 바다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우리 제주도에서 늘상 보는 돌 이게 가치가 있는 게 안 보여요. 매일 너무 흔한 거니까. 근데 그 가치를 일깨워 준 게 이제 다른 지방에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걸 갖고 활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보지 못한 걸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정말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 부분은 빨리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제 이미 너무 많이 이제 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시골에서 피자 가게를 할 수 있었던 그 모티브는 어찌 보면 그 물고기 카페 장선욱 감독이 하신 그 카페를 딱 가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그 폐가 이런 초가 옛날 사람이 살지 않는 그 고택에 대한 재탄생, 그렇죠. 예, 재활용, 그거에 대한 문화적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면 저희도 고택 하나도 안 남겠다라는 생각 갖고 저도 발빠르게 움직였는데 저는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만 하나 움직이면서 제주스러움을 넣은 거예요. 제주 사람들이 많이 가질 수 있는 그거를 제가 이제 먹거리로서 이제 그 고택에서 한 게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여기 계신 시골에 계신 분들은 늘상 삶이 그렇죠. 예, 사회주의 경제 체제처럼 늘상 하던 대로 단조로운 삶이거든요. 예, 교류가 있고 무언가 그 자극을 받고 다른 세계를 보고 와야 변화가 있는데 그냥 지금도 뭐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어찌 보면 농촌의 삶 자체는 항상 단조로워요. 왜냐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침에 맞아. 물을 줘야 되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다 제껴두고 다른데 뭐 교류가고 문화적인 한다는 건 사실 자체 어려운 거니까. 특히나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이 움직이기 힘든데.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외지에서 와서는 이미 그런 감각은 이제 대도시에서 키워왔었고 와서 보니까 키우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죠. 이런 나무 하나, 풀 하나, 남들이 버린 그 오래된 고목이라든가, 예? 굉장히 많은 재활용을 하잖아요, 지금. 예. 그런 게 좀 좋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요, 제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라면 어떤? 그러니까 우리는 제주 사람들은 볼 수 없다라는 거. 예, 물론 우리가 다른,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제가 만약 다른 지방에 가서 산다면 저는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그쪽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걸 난 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인정하지만 왜 볼 수 없을까라는 뭐 어떤 뭐 사람들은 돌만 팔아서 엄청난 부호가 됐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주 돌만 팔아도. 예. 근데 결국 그냥 자연 훼손까지 이제 그쵸, 가는 거니까. 그냥 너무 안타까운 거죠. 뭐 왜 지금 여기 뭐 이 주위 엄청나게 하는 무슨 뭐 우주항공 박물관이든 뭐 도로 뭐 하는 거든 어찌 보면 다 훼손이잖아요. 훼손. 그리고 공동의 것을 이제 특정인들에게 이제 하는 거고, 그런 안타까움도 많은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이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도심이 아니고 시골 마을로 들어와서 이제
창업이라고 해서 뭐 카페든 게스트하우스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나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여행 시즌에 관광객의 손님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만약에 식당이고 카페를 운영한다 그러면 사실 제일 중요한 베이스를 그 지역민들이 예상을 올려준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창업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모르는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을에 들어와서 예, 만약에 그런 걸 근데 만든다고 지금 했을 때 그 문제 지금 저한테 전 질문 중에 네. 가장 장사와요 지역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장사는 장사를 할 만한 실력이 우선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일단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역에서 다 도와준다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장사에 대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과 아무리 융화가 되더라도 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그냥 국밥집을 열었는데 견당들이 팔아주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죠. 예, 한계가 있는 거죠. 예,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맛이 없으면 그다음으로 등 돌리거든,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다 장사에 대한 능력이 있다고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장사는 굉장한 내공이 필요한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근데 자기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 탓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니까 지역민이 안 도와줘서 그렇다. 아니 뭐 사람들하고 안 맞아서 이렇다라는. 결국 근데 그 장사라는 거는 그 오너가 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맞아요. 우리 가게가 피자 굽는 돌라르방이 망하면 우리 동네에서 안 도와줘서 망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자체 내 모습, 자체 내 잘못으로 해서 그게 그 부분은 이제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역이야 사는 거랑 이 지역에서 살고 직장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하고 하는 거랑 장사, 카페테리아나 뭐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장사와 지역과는 한 번 더 어려운 거죠. 일단 뭐 그분의 능력, 장사에 대한 능력, 예. 저는 그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장사에 대한 능력. 예, 그게 어느 지역을 가도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전국적으로. 예,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동네 사람들과 융합하는 거는 장사를 잘하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가는 데마다 자기가 원하는 동네만 다 가도 다 망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장사는 실력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 생각해요. 저는. 보통 아이템이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장사는 아이템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머리 좋아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경험과 수많은 시행착오와 보이는 거는 아이템이에요. 자, 1m 피자, 제가 1m 피자를 만들잖아요. 1m 피자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저밖에 없어요. 피자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다 만들어요. 1m 피자. 예. 그 1m 피자에 대한 만족도가 고객들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되는 거죠. 예. 100명의 1m 피자를 만들었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은 데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과연 머리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템이냐? 예, 그거는 이제 한시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100년, 200년, 300년 저는 장사를 하는 분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봐요. 얼마나 하실 거냐고. 100년, 200년, 300년 하겠다 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나 때 조금 고생해서 이제 돈 좀 벌고 애들한테는 그냥 의사나 검사나 뭐 이렇게 예, 대부분이죠. 뭐 저는 우리 아이들을 지금 우리 가게를 이제 대를 이어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초등학생들이지만 이런 생각의 차이가 결국은 장사에 나오지 않을까요? 예.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 자식한테도 물려줄 수 있는 가게를 만들겠다고 시작한 사람과 나 때 멈춰서 하겠다는 사람하고는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마인드 자체가. 예. 그런 지역하고는 하나를 더 들어가면 이제 그거 기본적으로 능력이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이 사람이 정말 능력이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갔을 때 지역 사람들을 배제한 비즈니스는 좀 힘이 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결국 다시 돌아와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괜당이라는 조직 안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괜당이라는 조직 안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매출을 올려주지 않더라도 그분들한테 서로 기브앤 테이크가 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기브 앤 테이크. 예.
굉장히 힘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어떤 기프앤테이크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 동네에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우리 가게 앞에 이제 국유지가 있단 말이에요. 군유지가. 그럼 마을에서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 쉼터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을 사람들 동의를 안 하면 그 쉼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땅인데도 우리 가게 입장에서는 왜냐면 자신들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하지만 마을에서 이제 그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도 쉼터가 조성이 되면 우리는 가게 앞에 쉼터가 생기니까 돌아볼 수 있게. 굉장히 좋잖아. 내 돈 들여서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근데 마을 분들하고 이제 되면 대신에 그만한 혜택을 받으면 마을 분들한테 돌려드릴 수 있는 뭐. 뭔가를 돌려드려야죠. 예를 들어 내가 피자를 만들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노인분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한다든가 지역에 뭔가를 뭐 이렇게 한다든가 움직임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되든지 말든지라는 생각을 가지면 뭐 상관없겠지만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앞에 뭐 내가 가게가 있고 옆에 군유지가 있는데 군유지가 있으면 그냥 군유지가 있으면 그 군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사장과 이건 나랑은 상관없다 놔둬라 하는 사장과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냐고. 군유지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과 유무하는 방법도 되거든요. 근데 있든지 말든지 이제 별로 관심 안 두면 그러니까 서로 기본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군유지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한테 이런 문제도 이야기도 하고 이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자. 놀고 있는 땅이니까 이러지 말고 같이 활용도 하고 우리 가게에 도움이 되고 그 가게에 도움이 되면 결국 내가 마을에 또 투자를 하고 그런 뭔가 돌아가는 사이클이 생기게 되면 좀 더 뭐 장사 지역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나도 요즘에 들은 얘기지만 커뮤니티 비즈니스 그게 그러고 생각을 해. 그게 생각해요. 그거를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우리 가게에서 팔아주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원가 대비 우리는 또 싸게 구입할 수 있어서 좋고. 그렇죠. 맞아. 여보세요? 처음에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을에 시작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교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이라도 있으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거나 근데 저도 그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모든 거를 생각해서 그 시골로 마을로 들어간 게 아니라 외방인처럼 아무 생각 없이 저도 시골로 들어간 거예요. 단지 시골이 좋아서 시골에 가서 맛있는 피자를 팔면 손님들이 오겠다. 굉장히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가게가 뭐 그냥 그럭저럭 되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이제 가게가 좀 되기 시작하면 제가 가게를 시작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요. 농사가 보여요. 농사가. 동네 사람들이 움직임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철엔 브로콜리를 심네? 이철엔 양배추를 심네? 이철엔 양파를 심네?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그거에 관심을 쏟다 보니까 내가 그걸 사게 돼요. 나오는 거를. 제철에 나오는 그 농산물을 사게 되고 다시 또 그분들한테 좋은 가격으로 사는 거죠. 좋은 가격으로 사고 그 산 농산물을 갖고 또 재탄생 이제 음식으로 재탄생 시키고 손님들은 더 늘고 또 판매량이 사는 구매량이 더 늘어지고 또 매출은 늘고 와서 또 계속 이게 돌아가는 점점점 이렇게 그 다음에 가게가 좀 더 커지다 보니까 이제 동네에 이제 그 일에 관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뭔가 스폰도 하게 되고. 예를 좀 이야기 들어주세요. 스폰은 조금 대부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전 저지리에 전에 가게 있을 때는 그냥 스폰 정도만 했고 이번에 청수리로 왔을 때는 청수리 행사에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요. 예를 들어 뭐 저번 로컬 푸드 여기 낙천 이 동네에서 여러 마을이 모여서 이제 그 로컬 푸드 축제를 할 때도 올해는 참가 못했지만 내년에는 이제 피자를 갖고 이제 같이 참가를 할 예정이고 모뚜르비 축제에서도 아마 제가 참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청수리 향후에 무슨 리민 단합대에도 제가 이제 그 다른 형태로도 참가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을 행사의 이제 흐름을 알게 되고 그 마을 행사에 꼬박꼬박 참여를 하게 되니까 마을 사람들과 굉장히 많은 이제 좋은 관계가 맺어지게 된 거죠. 보통 이제 마을 분들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만나기보다는 네. 이장님이나 그쵸. 청년 회장님이나 네. 분유 회장님이나 네. 그러니까 가게는 오픈했는데 이제 노인 회장님이나 네. 그런 마을에 있는 분들하고의 접촉이 있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많죠. 그런 에피소드 처음에 그 접촉을 한 게 저지리에서 그런 에피소드가 아니요, 있나요? 거기는 별로 이제 제가 찾아가서 만나고 이런 건 있었지만 그렇게 이제 그 자꾸 만날 일은 없더라고 거기 있을 때는. 여기 와서는 이제 무슨 마을 일이 우리 가게 일과 굉장히 연관되는 일들이 많아져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 로컬 푸드 같은 마을 축제도 그렇죠. 저한테 이제 자문을 많이 얻으러 이제 와요. 그 여기 있는 뭐 가게를 한다든가 이제 하게 되면 와서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라고 얘기도 하고 뭐 실질적인 이 동네는 이 청수리에는 이제 업체라는 게 없어요. 가게 이제 뭐 이렇게 없는데 이제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제가 선두다 보니까 이제 들어오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장사를 하러 여기 와서 장사를 하겠다는 분들도 계세요. 마을에 네. 이제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거기서 이제 얘기도 하고 마을 이장님도 저를 찾으세요. 찾아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한번 제가 소개도 시켜주고 뭐 청년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거 있는데 좀 그 저도 이제 도움 많이 없죠. 집을 구한다든가 뭔가 또 뭐가 필요하면 그 리장님을 통해서 뭐 얻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면이나 시에서 이제 그 정책적으로 무슨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자꾸 그 사무소 오잖아요. 근데 이 여기 동네 분들은 아무래도 일하시다 보니까 맞아요. 참여를 못해.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저는 이제 여유가 되면 이제 가서 교육을 받아요. 청수 리민이 됐으니까. 예. 그쪽에서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만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 움직임이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니까. 시골에 이제 여기가 작은 정치판인 것 같기도 해요. 이 시골이라는 마을이 여기서 좋은 정치를 해요. 그러잖아요. 가인 누게 가인 누게 이제는 피자집 아이로 이제 소문이 다 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마을에서 이제 뭐 저지리에서 시작을 해서 청수까지 와서 또 청수에 이렇게 새롭게 둥지를 마련하고 또 지금 일하는 분들도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이제 많은 인원들이 또 이제 이 마을로 와서 어쨌든 일하는 시간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게 되는 공간이 되는데 예. 그리고 관광객들도 많이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생기는 불편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주민들의 불편. 네, 있죠. 많죠. 예. 그런 부분을 또 해결하고 하는 부분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가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예. 담배꽁초니 한 달에 지금 성수기 때는 한 달에 이제 12,000명 이상이 오세요. 그분들이 이제 버리는 쓰레기 양이 어마어마하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물론 쓰레기통에 넣는 게 뭐 80%지만 20%만 버려져도 동네에 쓰레기 쌓일 일이 없고 여기 사람들이 안 다닌 데라 쓰레기 쌓일 일이 없는데 첫 번째로 이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차 문제죠. 차량으로 다 오다 보니까 맞아요. 그분들이 차를 세워지면서 이제 자잘한 사고들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또 시골이다 보니까 경운기라든가 트랙터라든가 그렇죠. 이제 큰 것들이 지나가는데 근데 네 그런 것도 좀 있고 서로가 이게 그 오시는 분들이 도시에서 오시는 분이 대부분이어서 그런 환경적인 걸 모르세요.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나 하나쯤 이런 왜냐면 여기는 정말 담배 피기도 좋잖아요. 담배 피기도 좋고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이 많아요. 예, 또 가게 옆이다 보니까 가게 안에 버려주면 차라리 좋은데 가게 주변에 버려. 그러면 알아서 칩겠지라는 생각을 갖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버리는 쓰레기 문제, 차량 문제
그리고 물론 저희가 이제 밤늦게까지 안 하면 그나마 장사해서 나중에 만약에 밤늦게까지 했으면 소음 문제도 그러니까, 있겠죠. 맞아요. 네, 결국 좀 시끌벅적한 소음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시나요? 자체적으로 그냥 그죠? 뭐 청소 열심히 하고 예, 가끔 나가서 차 관리하고 근데 뭐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그냥 그때 미봉책처럼. 그리고 장사가 너무 잘 된다고 해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이 장사가 잘 되면 뭐 배 아프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거는 딱히 뭐 없는데 확실히 양보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장사가 잘 되니까 돈을 많이 벌고 거니까 무조건 우겨요. 예, 뭔가 사소한 이제 다툼이 생기면 예, 무조건 크게 바라고 예, 근데 그런 건 있더라고요. 예. 근데 뭐 세상에 이제 그렇게 되나?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하죠 뭐 또. 왜냐면 또 그분 입장에서는 또 뭐 그런 부분일 수 있으니까. 네. 이주한 사람들, 네. 그러니까 좀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주한 사람들이 앞으로도 이제 제주에 와서 그런 불만을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제일 많이 첫 번째 선주민이 이주민에게 이야기됐었던 게 제주 사람들이 배타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주 문화가 너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이제 있을 텐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주 문화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거를 제주 사람들하고의 결국에는 교류가 잦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주 사람들이 다가가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본인이 그러니까 아쉬운 사람은 본인이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쉬운 사람이 다가가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이해한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예. 그거에서는 또 이제 하나를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제주뿐만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맞아요. 사람의 인간관계 형성에 있어서 그거는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시작은 인사로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그냥 낯이 있으면 먼저 인사를 하다 보면 서로 이제 서로를 알게 되고 그리고 제주 사람들이 배타적이어서 인사하는 사람 보고 욕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본적으로 본질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네.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가서면 별 문제는 없는데 좀 더 거기에 더 다가섰을 때 그러니까 내가 지역 경제와 같이 동참하고 이분들 같이 뭔가 이제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좀 더 깊은 참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살기 위해서는 그냥 맞아요. 일상 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제주도에 내려와서 뭔가 다른 거를 기획을 하고 다른 거를 생각을 하고 다른 움직임을 하려고 좀 더 깊게 들어가려면 그분들하고의 관계는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 사람들이 배타적이라고 해도 요즘 뭐 제주 시내 사람들도 옆에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맞아요. 예, 도시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맞는 말씀이세요. 저는 이제 뭐 제가 이제 무릉리 뭐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것 이제 궁금해하셔가지고 뭐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설레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갔더니 이제 이장님이 계셨는데 저하고 비슷한 고장에서 그러니까 저하고 동양인 출신의 분이 마을에 목수가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은 1년 내내 사시는 건 아니고 일이 있을 때만 와서 일을 하고 하는데 이제 1년에 몇 개월씩 일을 하는데 동양이고 하니까 일단은 이제 가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 이제 물론 이제 가점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있었는데 저도 처음에는 무슨 체육대 이런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가서 응원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뭐 배구 참여하는데 배구 일원으로 들어가야 되나? 아무도 모르는 분이었는데 근데 가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하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친한 분의 뭐 누님이 돌아가셨는데 안 불렀다 그러면 이제 안 부른 이유가 제주에 있기 때문에 제주시에 있기 때문에 안 불렀다 그러면 좀 서운하죠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건지는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인데 나는 이론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유 나는 뭐 마을 일 관여하기 싫다 귀찮다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저는 그런 사람들은 도심에 사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을 벌리기보다는 마을 내에서 주민으로 같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지게 된다면 공동체가 아닌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확실히 경조사는 확실히 챙겨야 되는 부분인 거이고 이제 참 이제 재미난 거는 저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이제 저보다 아버지 때에 있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아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제 나이를 잘 모르세요. 제가 이제 일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나이보다 되는 분한테 형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굉장히 애매한 관계가 여기는 삼촌 형님과의 그 거리가 굉장히 다른. 예, 그래서 이제 형님이라 부르고 근데 이제 마을에서 동갑내기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삼촌이라고 부르겠지 그럼. 예, 삼촌이라고 동갑내기를 만났는데 이제 대충 그렇잖아요. 마을에서 누구 하면 누구 또래다 그러면 아 얘가 대충 이 정도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거를 이제 모르고 있다가 이제 나이를 이제 밝히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저도 동갑내기가 생겼다고 하는 데에 대한 어떤 기분이 좋은 부분이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 청년회장 이런 형님들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이렇게 나이가 어린지 몰랐다. 나이가 왜 이렇게 어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운이 좋게 이제 마을에서 농산물을 또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해서 누구를 더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마을에서 필요한 일이 있었고 그 일에 저하고 이제 합이 맞는 거죠. 또 그런 부분인데 형님 같은 경우에도 이 피자 가게가 결국에는 계속 이제 커지고 있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이 결국에는 관광객들에 의해서 또 입으로도 들어가지만 농산물 직거래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게 된다면 뭐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뭐 사례로 많이 이야기가 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마을 분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일개 개인이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 공동체 내에서 뿌리 내리고 어쨌든 이 지역 내에서의 굉장한 어떤 거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무릉외갓집도 같이 가야죠. 그렇죠. 외갓집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 매력 있는 곳 같아요. 무릉외갓집도. 이번에 그 모찌도 그렇고 카페테리아 오픈도 그렇고 하여튼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주를 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 창업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언을 한 말씀만 좀 해주시면. 네, 아까 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군대 가는 것처럼 굳은 결심을 하고 제주도 오지 마시고 편안하게 옆 동네 가서 살고 옆 동네 아저씨들이고 옆 동네 형님들이고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제주를 와서 욕심 부리지 않고 편안하게 삶을 살면 제주도는 자본주의 사회지만 사회주의 경제 같은 그런 게 그렇죠. 있어요. 시골이. 네. 예. 보편성이 좀 많이 그 견당 문화의 굉장히 좋은 부분이잖아요. 예, 그게. 그죠. 예. 예. 사회주의 그런 게 있어서 그거를 잘 볼 수만 있다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뭔가를 해내겠다라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편안하게 시골 생활을 느끼면서 그 시골 생활 안에 있는 그런 요소들을 하나씩 자기 것으로 만들면 그게 나중에 좋은 발판이 되지 않을까. 지속 가능한. 예. 나중에 그것도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사람이든 자연적인 요소든 저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라고 형님을 인터뷰하러 온 거고 어쨌든 좋은 말씀 해주셔서 이제 저도 힘이 좀 됐고 또 이주할 사람도 앞으로 또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